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공TV의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7월 10일 수요일이고요.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가 마이너스 0.08%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고요. 반면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12%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54%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초대형 기술주인 이른바 마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 아마존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빼고는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0.3% 하락을 하면서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고요. 금값은 0.04% 하락으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전일 급락한 이후에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일본이 무역 보복 심화 관련해서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경제산업상이 한국을 향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상승 하락폭을 좀 키운 그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은 조금 상황이 나왔는데요. 상황이 나왔다고 해서 하락의 폭이 적었던 것은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하락은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모두 코스닥에서는 순매수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내놓으면서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특히 코스피에서 이틀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적지만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지켜줘야 할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순매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어느 나라 기관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볼멘 목소리입니다. 일단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중에 하나였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회담이 전화통화이지만 실현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미국 측의 로버타이저 USTR 대표하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중국 측의 류허 총리와 중산 상무부장과 이제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이제 앞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미중 무역회담의 포문을 열었고요. 또 이제 커들로 위원장이 미국 양측 고위급 대표단의 대면 협상, 즉 얼굴을 보면서 이제 협상을 한다는 얘기죠. 대면 협상도 조만간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역 협상에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은 조금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한 이유도 이런 어떤 불확실성의 해소가 작용했다고 보실 수 있을 건데요. 하지만 아직 이제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 좀 더 큰 불확실성이죠. 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는 다우존스는 하락, 약보합, 그리고 나스닥은 강보합, 이런 모습을 보인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은 지금 현재는 주도주가 거의 없죠. 어저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3%와 1%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그저께 빠졌던 어떤 기술적 반등에 사실 불과하고요. 지난달에 이제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시장이 조금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저께 기관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진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저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는데도 시장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코스닥 시장이 개인 투자자한테 디펜던트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어저께도 순매도를 했는데, 이 순매도를 한 것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달에 시중에 신용매매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했었다. 즉 돈을 빌려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돈을 빌려서 매수를 한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시장에서의 가장 약한 투자자인데,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시장에 돈을 빌려서 매수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시체를 밟고 일어서야 한다, 이런 말씀을 어저께 드린 바 있고요. 이렇게 지금 또 한 가지, 이렇게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주도주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테마주, 잡주, 급등주 등에 돈이 몰리는데요. 모나미, 신성통상, 그리고 또 덕성, 이른바 이런 종목들을 요즘에 이제 애국 테마주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애국 테마주들의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애국 테마주들이 이제 유동성도 굉장히 키우고 있어요. 모나미도 어저께 위아래로 한 약 두 자릿수, 마이너스, 고가가 5%에서 저가가 마이너스 10%니까 위아래로 이제 15% 정도의 유동성을 키웠고요. 여기 보시면 덕성 역시 위아래로 이렇게 굉장히 큰 유동성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이런 잡주들, 테마주들이 돈을 빨아들이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나미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전일 시가총액이 약 8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종목 약 800억밖에 되지 않는 이 모나미의 모나미 종목이 하루 거래대금이 이렇게 보면은 1700억, 이 1700억이라는 금액은 SK하이닉스의 거래대금을 능가하는 모습이고, 이것은 진짜 비이성적인 거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대감이 실적으로 나타날지는 굉장히 의문이죠. 같은 사실은 이제 일본 필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의 어떤 패턴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것은 조금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4번 정도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있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아쉬운 결과이지만 4번 다 실패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대감이 실적으로 나타날지는 사실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애국주라 하더라도 조금 이제 품격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기존에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런 테마가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상승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하이트 진로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출 규제 이전부터 제가 대표적인 내수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1분기 실적이 설비 투자와 광고 마케팅 비용으로 조금 좋지 않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어떤 매출이 2분기에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어떤 설비 투자라든가 어떤 마케팅 비용이 이미 녹아져 있기 때문에, 차트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간의 어떤 흐름이었고, 2분기 실적이 좋아지면 2분기에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또 이제 비용이 적게 되면 당연히 이익률은 증가하겠죠. 이렇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 주변 이슈로는 소주값 인상, 주세 변화, 그리고 이제 신제품, 테라 맥주가 100일 동안 지금 사실은 한 1억 병 정도가 팔렸다, 1초에 10병 정도가 팔렸다라는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좋게 보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테마주는 말이죠, 무조건 기대만 가지고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 경험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당장은 테마주들이 뭐 이렇게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당연히 뭐 부럽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겠지만, 사실 테마주는 늘 말씀드리지만 급등주는 보유자의 몫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전까지의 테마주들이 그랬듯이 거품이 꺼지면 원래의 자리보다 훨씬 더 아래로 급격하게 내려꽂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선 나는 손가락이 겁나 빨라서 내려꽂기 전에 나올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게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직장인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하는 사이에 내려꽂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테마주들 주의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뭐 기존의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 중에서 테마가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건 땡큐입니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이트진로처럼요. 뭐 이거는 이제 아래 뉴스 기사 일부인데요. 일본의 무역 규제에 맞서 국민들이 일본 제품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일본 맥주 대신 국내 맥주를 소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실제 한 대형마트에서 맥주 매출 1위를 차지하던 아사히의 매출이 이번 주에는 2위로 내려앉았다. 예. 뭐 이런 뉴스들이 사실 있다면 그거는 뭐 땡큐겠죠. 오늘은 이른바 그 애국주 테마들의 최근 거래대금 그리고 움직임, 그리고 이제 테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매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거래하시는 분들 있으시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댓글 추천,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고요. 친구 추가, 알람 설정 등 해놓으시면 주식공무원 글 보다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주제에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세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